9.11 수색구조단이 필리핀 상습 재난 지역의 위기 대응 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향후 해외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생을 목회 사역에 헌신한 원로 목회자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낙태 합법화를 막기 위해 내달 100만 성도가 거리로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친 9.11 수색구조단이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대응 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조단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구호 활동에 감동한 알바이 주정부가 센터 설립을 위해 6,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해외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차진환 기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비전을 품고 지난 40년간 활동해온 9.11 수색구조단. 구조단은 인명구조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1981년 설립돼 지금까지 터키,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단체는 재난을 당하는 국내외, 특히 해외 지진 시 또는 해일 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덜어주고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단체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또 선교 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데도 같이 뜻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호 대표와 구조단원들이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을 돌며 가장 안타깝게 느낀 부분은 피해 주민들이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점입니다. 구조단은 재난 지역의 위기 대응 훈련센터 설립이란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번에 구호 활동을 펼친 필리핀 알바이주는 백두산보다 높은 활화산 마욘산이 있고 연평균 12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는 상습 재난 지역입니다. 구조단과 알 프란시스 비차라 알바이 주지사는 면담을 갖고 재난 대응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습니다. 비차라 주지사는 센터 설립을 위해 6,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discussed about the orphanage school and training center for rescue operations. So all we have to do now is enter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your group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so we can discuss the details and we can start right away. 9.11 수색구조단은 위기대응 훈련센터를 통해 재난대응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위기대응 훈련센터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입니다. 향후 필리핀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재난 지역에도 센터를 확장시키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훈련센터 운영을 계기로 선교 활동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나라도 향후 그러한 위기 대응 훈련소를 통해서 복음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전 세계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9.11 수색구조단. 이제 생명을 넘어 영혼을 찾고 살리는 구조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로목회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재단 명예이사장 리민식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며 목회자와 교회가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대상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목회 선교 대상은 성경적 효를 강조하며 복음을 전해온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최 목사는 원로 초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서보다 앞으로 더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상과 봉사상, 부부 섬김상 등 다양한 부문의 시상을 통해 수고한 원로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이어 총선을 앞둔 올해는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기로 하고 내달 29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100만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준비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와 100만 국민대회를 소개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합법화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기성총회장 류정호 목사는 건강한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해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협력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군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에 대해 이란이 보복을 강행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에 대해 이란이 현지 시간 7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보복을 강행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쿠드수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폭사시킨 이후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미군 또한 이란이 보복할 경우 막대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해온 점에서 양측의 대립으로 전 세계의 전쟁의 암운을 들이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철도 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구간 고속철 주식 공모로 5조 원대의 추가 투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 운영사는 신주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공모 계획보다 126배 많은 청약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결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철도 당국이 추가로 확보한 5조 원대 재원은 안후이성 등 타 지역 고속철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와 특별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이 보석 중에 해외로 도주하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제도의 허점을 정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반 항공기의 경우 각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보안 검사를 해야 하지만 개인용 비행기의 경우 기장이 검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곤 전 회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보석 제도 자체도 매우 엄격해지고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 운반선의 대형화 등이 진행되면서 선박을 통한 마약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3년 사이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밀수 적발 사례가 3배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항구에선 컨테이너 10개 중 대략 1개꼴로 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는 국경 검색도 이뤄지지 않아 하역 뒤에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단속당국과 전문가들은 선적전 검사 비율을 컨테이너 10개당 3개 이상으로 높여야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년월일이 다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 화제입니다. 인디애나 중부 펜들턴의 던 길리엄과 제이슨 텔로 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37분에 집 인근 병원에서 셋째 조슬린을 출산한 데 이어 30분 만인 지난 1일 오전 0시 7분 넷째 잭슨을 낳았습니다. 조슬린과 잭슨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란 쌍둥이지만 세상에 태어난 날과 달과 해, 연대까지 갈리게 됐습니다. 매스컴에 관심을 모은 부부는 2020년 새해가 설렘 속에 멋지게 시작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6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부터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이라면서 올해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13일에서 23일 설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수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굴비와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와 활가리비, 우렁생이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일 한 컵 이상의 우유를 마시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여성 9만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50세 미만 여성의 경우 우유를 하루에 한 컵 이상 마시는 그룹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일주일에 한 컵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에 견져 42% 낮았습니다. 의료계에선 우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락토페린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꾸준한 우유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 5일 골든글러브 수상 직후 했던 소감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통역한 최성재 씨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봉 감독 특유의 말맛을 살려 통역했기 때문입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최 씨는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세심하고도 센스 있는 그의 통역은 봉 감독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말들이 회자되며 기생충이 신드롬에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 성결교회에서 2020년 한국교회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선 류정호 공동대표 회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한국교회의 치유와 부흥, 한교총을 통한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태영 공동대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문화 창달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새해를 맞아 협력기관 합동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고 신임이사와 자문위원을 추대했습니다. 신임이사엔 송시섭 장로, 박민현 장로, 이선복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자문위원으론 유이신 목사, 이상규 목사, 강영식 목사 등 7명이 위촉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명선거 운동을 펼치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포스터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예배나 모임에서 주의해야 할 발언과 행동 등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저촉 사례와 올바른 대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윤실은 교회가 안내 포스터를 활용해 공직선거법 준수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